철학은 실제에 접근하는 거거든요. 이 세계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뭐냐. 현대 철학은 거의 칸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비극 자체가 기본적으로 윤리학이고 타자와 함께 산다는 게 뭐냐.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자체적으로. 과정. 네. 하고 같이 치자. 즐겁게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합시다. 안녕하세요. 2025년 수영스쿨 수요 대중지성 담임을 맡은 이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수영스쿨 수요 대중성 철학 강의를 맡고 글쓰기 강의를 맡은 이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2025년 강의에서는 주로 철학 중에서 칸트를 배우게 되고요. 칸트의 인식론, 그 다음에 칸트의 윤리학 이런 걸 주로 배우게 되고 그것을 적용해서 그리스하고 셰익스피어의 비극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그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좀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글쓰기 강의를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철학, 비극, 글쓰기 이 세 가지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철학을 통해서 기본 개념 틀 같은 걸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그 비극에다가 철학적 개념들을 적용해 보는 거죠. 적용해보고 이제 그 전체적인 과정을 글쓰기를 통해서 한 편의 글로 완성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념을 배우고 개념을 응용하고 하는 과정들을 다 녹여낼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베르그송 공부를 해봤으니까 기본적으로 철학은 실제에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뭐냐 그걸 포착하는 거잖아요. 근데 철학은 그 존재하는 것을 포착할 때 개념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과학 같은 경우는 존재하는 것들을 어떤 펑션, 기능 같은 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 같은 거 있잖아요. 함수를 통해서 포착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2는 mc제곱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포착이잖아요. 실제 하는 것에 대해. 예술 같은 경우는 일종의 감각이나 감정 이런 걸 가지고 포착을 한단 말이에요. 철학만은 개념을 통해서 하죠. 개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보편성과 일반성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포착하면 그 개념을 보편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자체로. 그래서 보편성을 갖는 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철학은 기본적으로 실제에 대한 진리를 포착하는 것이죠. 그런 건데 왜 칸트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근본적으로 근대 철학에서 거의 핵심은 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이 중심이었던 중세 이전을 떠나서 신에서 벗어나서 세계를 포착하려고 했던 아주 광범위한 노력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칸트예요. 그래서 칸트의 인식론이 아주 광범위하고 그 인식론을 통해서 나오는 윤리학이나 이런 것도 아주 광범위하고 정치하고 그래요. 그리고 현대 철학은 거의 칸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노력으로 보이거든요. 니체도 그렇고 베르그송도 그렇고 들레즈도 그렇고 대부분의 철학들이 칸트와 자기를 뭔가 겨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가 포착한 실제가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문을 계속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수록 그 실제에 대한 접근이 더 정밀해지는 거죠. 수많은 철학자를 거쳐가면서. 그런 점에서 칸트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칸트가 무엇을 다뤘고 세계를 어떻게 바라봤고 칸트가 포착한 실제가 무엇인지 그런 걸 공부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철학서들은 칸트를 다루기 때문에 칸트를 읽지 않고는 독해해낼 수가 없어요. 거의. 저도 철학 공부를 할 때는 곳곳에 칸트 개념들이 숨어 있는데 그 칸트를 몰랐을 때는 책이 30% 정도 읽혔다 그럴까? 근데 칸트를 알고 나서 읽으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양상 자체가. 그래서 칸트는 좀 개인적으로는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 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필수적인 코스가 아닐까 싶어요. 비극은 기본적으로는 윤리를 다루는 그 장르예요. 그리고 그리스 비극 같은 경우는 폴리스에서 비극은 공개적인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연극이었던 거죠. 정치적인 거였네요. 네네. 그러니까 시민 교육, 윤리 교육에서 가장 좋은 장르인 거죠. 비극 자체가. 비극 자체가 기본적으로 윤리학이고 그 윤리학은 어떤 윤리학이냐면 타자와 함께 산다는 게 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용어로 바꾸면 정치적이라는 뜻이에요. 정치적인 것은 타자와의 삶을 고민하는 것이죠. 관계를 고민하는 거. 그리고 타자와의 삶을 고민하니까 당연히 필요한 인간의 능력이 있는데 그 정신 능력을 칸트는 판단력이라고 따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오성도 아니고 이성도 아닌 판단력이라고 하는 다른 정신 능력이 있는데 그 판단력이라고 하는 문제가 비극에 가장 많이 나와요.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고 아니 여기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대를 잠깐 이야기하면 이 비상계엄 사태 여기서 경찰 수뇌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법을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런 판단력 같은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판단을 잘못하는 순간 자기 부하들을 내란에 이게 동조자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런 영역들 그게 바로 윤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계기들이 주로 이제 고난들이죠. 고난을 통해서 그런 어떤 판단의 영역 우리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 살펴보는 거죠.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네, 이 과정을 충실하게 하면은 음. 왜 정말 매 순간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고민이 많잖아요. 그리고 자신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확실히 개념을 하나 내가 알고 있다면 그 개념을 작은 판단에서부터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또 비극 속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판단을 내렸구나 그리고 그 판단이 또 어떤 영향을 끼쳤구나 이런 거를 분석하면서 내가 이렇게 직접 또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더라도 대신해서 또 공부도 할 수도 있고 또 일상에서 내가 이렇게 처했을 때 좀 용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삶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나치 홀로코스트의 책임자 있잖아요. 그 사람의 악마성에 대해서 평범성이라고 했잖아요.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악은 너무 평범한 데서 발생했다. 대단하게 악한 일을 저지른 게 아니라 너무 평범한 곳에서 엄청난 비극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평범성이 뭐냐면 사유하지 않음이에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근데 그 생각을 안 했다는 게 그냥 띵크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판단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태가 있었을 때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판단이 뭐냐 이런 걸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과정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어떤 일을 할 때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 순간 그는 그것 자체로 사실은 악을 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이번 사태가 전형적으로 잘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판단력이라든지 칸트가 말하고 있는 이 인식의 정신, 인식의 특정한 능력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좀 정밀하게 규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글쓰기를 학기 말 정도에 했었거든요. 대중지성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긴 시간이 흐르니까 앞에 배웠던 걸 정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학인들이 그런 거 좀 버거워하는 것 같고 그래서 중간중간 정리 글쓰기를 좀 해야 되겠다. 내용을 정리하고 철학적으로 좀 소화를 하고 그리고 비극 같은 경우는 두 작가씩 비교하는 글쓰기를 좀 해보자. 비교하는 훈련을 자꾸 해보고 마지막 총괄 에세이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글쓰기를 할 건데 이건 좀 생각 중이에요. 제가 어떻게 할지.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정도를 해볼까 하는데 첫 번째는 각자가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한번 써봐라. 쓰고 싶은 공부를 하다 보는데 내가 이 주제는 꼭 내가 한번 다뤄보고 싶다. 혼자서. 그게 있으면 다뤄도 된다. 두 번째는 제가 주제를 주려고 그래요. 논술처럼 제가 A4 한 장에다가 그 에세이를 쓸 어떤 자료를 줄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본인이 공부를 해서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의 어떤 구절이나 이런 걸 주고 한번 칸트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라. 이런 식으로. 이런 주제를 한 2개 정도 마련해서 이 3가지 중에 자기가 골라서 글을 최종적인 에세이는 그런 식으로 쓰는 형태를 취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지금. 네. 근데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정리문 쓰기를 넣으면 그동안에 내가 뭘 모르는지도 알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쓴 걸 보면서 또 이해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내가 또 읽어볼 수도 있고 해서 이 정리문 쓰기는 조금 이렇게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또 하셨던 분이든 다 필요한 글쓰기인 것 같아요. 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세상에 대해서 조금 정밀하게 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 좀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싶고 내가 그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정밀하게 표현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과정이 개념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비극 속에서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우리 삶과 연결되는 지점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 철학이라는 개념 하나 배워서 그걸 진짜 비극 속에서 찾아보고 내 삶과 응용해 볼 수 있는 이렇게 돼서 내가 일상에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고 거기서 윤리를 세울 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일상에서 그때 맞는 판단을 잘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 그런 마음만 가지신다면 이렇게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철학 공부가 좀 하고 싶다. 근데 좀 루트가 별로 없다. 근데 칸트 같이 어려운 철학도 같이 공부하면 어느 정도 진척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철학 공부를 좀 하고 싶은 분들이 결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새로운 시도이기도 한데요. 장단점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 이제 이렇게 2학기로 하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할 수 있다. 2학기고 또 방학도 있고 또 3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미리 한번 좀 본다든가 아니면 또 공부가 끝나고 난 뒤라도 요 미진했던 공부를 다시 한번 또 내가 뭐 세미나라든지 뭘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호흡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이 철학 공부라는 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 텍스트 자체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짧게 가지면 이거 긴장력 있게 끝나는 것도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좀 짧게 잡았습니다. 연구실에서 몇 년 전부터 탁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해보니까 정말 탁구만한 운동이 없더라고요. 일단은 그냥 누구하고도 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정말 친하게 돼요. 그 사람하고 공통 감각이 생기는 데는 탁구만한 게 없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건 안 하건 다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글을 잘 쓰건 못 쓰건 간에 탁구만큼 그 긴장도를 없앨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철학 공부를 하다 보면 자칫하면 또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정말 심각해져가지고 이럴 수가 있는데 운동으로 자꾸 힘을 빼고 이러면 좀 가벼워져서 좀 몸도 가벼워지고 글도 가벼워지고 그러면서 유머도 좀 감히 바라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위해서 탁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이렇게 넣습니다. 또 수영쌤 하면 또 탁구 뭐 이렇게 되니까요. 네. 탁구 하면 저죠. 네, 그래서 탁구 같이 치자. 즐겁게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합시다. 2025년 함께 철학 공부하고 수다 떨고 탁구 탁구 치고 치고 싶으신 분들은 수요 대중성으로 대중성으로 꼭 꼭 오세요. 오세요. 순수이성 비판에 대한 해설서이고요. 칸트 비판서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죠. 이 책을 넘어서야 이걸 읽어내야 다음 책들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이건 윤리학인데요. 실전이성 비판 되게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죠? 유명한 책이고 이 두 권을 읽고 곧 제 책이 또 나올 텐데요. 그것도 칸트에 관한 것인데 그 세 권을 읽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칸트 책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원전을 읽기는 어렵고 이것에 도움을 받아서 칸트를 좀 스케치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이제 비극 작품들이에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소포클레스 비극, 뭐 아이스킬로스, 에우리피데스, 아이스킬로스 이렇게 비극 작품들이 있거든요. 세익스피어가 빠졌는데 이 작품들을 통해서 이 작품들이 되게 또 재밌어요. 되게 의미 있고. 그래서 칸트하고 또 만나는 지점도 또 꽤 많은 것 같고 칸트를 통해서 비극을 바라본다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약간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요.